ICPBL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Industry Couple Problem Based Learning PBL 교육 방식을 기반으로 한 한양대 에리카의 현장 연계 교육 모델입니다. 산업체, 지역사회, 대학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방식이죠.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도해왔던 에리카 ICPBL 센터에서는 전에 없던 전혀 다른 시프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학에 요구되는 변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에리카 ICPBL의 2.0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비전의 중심에는 CMS가 있습니다. ICPBL 센터에서는 CMS 비전 달성을 위해 시공간을 넘어선 수업과 네트워크 지원, 수업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ICPBL 플랫폼. 교수자와 관리자,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FGI를 통해 기능을 도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테스트를 통한 UI와 UX. 이젠 더욱 효율적인 현장 연계 수업 운영과 편리한 성과 데이터 활용을 경험하세요. ICPBL 플랫폼은 ICPBL 교과목 개설 신청 및 운영, 교수자 및 학습자 기초교육, 교과목 및 학습자 포트폴리오 제작, 교과 관련 통계 등 ICPBL 교과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합니다. ICPBL 센터에서는 ICPBL 플랫폼 구축에서 멈추지 않고 플랫폼 고도화, V-아카이브 현장 연계 지원,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등 학습자, 산업체, 교수자, 관리자를 위한 호인원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ICPBL. 우리는 교육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에리카 ICPBL 2.0 위드 플랫폼 공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ICPBL 센터 이혜정입니다. 에리카 ICPBL 센터는 ICPBL 수업 경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20년 ICPBL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어 이 자리를 빌어 플랫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ICPBL의 비전과 발전, 더불어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를 시작하며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우승 총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우승입니다. 오늘 ICPBL 2.0, 요즘에 다 우리가 플랫폼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7년에 시작된 ICPBL이 5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다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여러 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ICPBL도 이제
대전환의 이제 시점이 됐다. 그래서 ICPBL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5과목, 4과목 이제 시작을 했죠. 2017년도에. 그렇게 돼서 그동안에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우리 ICPBL 센터 선생님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대학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학들도 다 장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강의에서 학생들이 리얼 월드하고의 어떤 접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ICPBL이 하나의 플랫폼이 됐고, 그 플랫폼을 다시 또 플랫폼화하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리카가 ICPBL을 통해서 사회하고 연결성이 강화된 교육을 함에 있어서 다른 대학의 모범 사례가 되고, 또 그들이 와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대학이 되면 그게 비로소 정말 플랫폼이 대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이 교육의 플랫폼이 되는 대학이 되면 아마도 어느 분야에서도 우리가 또 잘하고 있지만 그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들이 따라오고 또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대학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전기에서 아마 3.0이 될 때는 또 어떠한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에리카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ICPBL 2.0 플랫폼, 이거에 대한 걸 잘 한번 같이 공유하시고 서로 또 인풋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CPBL의 포문을 열어주시고 ICPBL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주신 김우승 총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 새로 도약하는 ICPBL 2.0 시대의 비전에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CPBL 플랫폼 공개 포럼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잠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은 중앙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잠시 본 행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3개의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ICPBL 플랫폼과 함께하는 ICPBL 센터의 비전과 발전에 대해 박현미 부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ICPBL 플랫폼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양정화 특임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CPBL 플랫폼 시연은 V스퀘어 이상규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첫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카 ICPBL 2.0 시대를 맞이하는 ICPBL 센터의 비전과 발전에 대해 박현미 부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양대학교 에리카 ICPBL 센터 박현미입니다. 오늘 플랫폼을 오픈하고 ICPBL 2.0 시대로 선포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2.0 시대로 넘어왔는지를 안 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아까 총장님께서 2017년도에 시작했다 하셨는데 그 씨앗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맨 땅에 헤딩하기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1인 센터로 볼펜 2자로 갖고 시작한 것이 저희 ICPBL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2017년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저희는 PBL의 IC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즉 ICPBL이라는 정체성을 2017년에 구축하였고요. 더불어서 물리적인 공간인 컨퍼런스홀 지하 1층에 ICPBL 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인프라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구축한 뒤 저희는 드디어 2018년 공유교육의 실천을 앞서서 시작했고요.
투게더 임프레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팁 프로그램을 고유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까지 이러한 저희의 우수한 ICPBL 모델을 확산시키고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서울 캠퍼스죠. 2019년 저희는 총장님이 내세우신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함께 가져가야 되는 동반성장이라는 가치에 발맞춰서 ICPBL 플러스라는 대학원 과정으로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서울 캠퍼스로의 이식까지를 2019년 완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IC라는 현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팬데믹 상황이 봉착하게 되죠. 2020년 빈 강의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21년 팬데믹이 지속되었던 2년간 저희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코비드 19 부분을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로 대학 안에서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접점 찾기 위한 온오프 융합 접점과 실제감,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에 ICPBL의 모델을 또 한 번 진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우리는 2020년 초에 뚝 떨어지는 강의 평가와 뚝 떨어지는 수강생 수를 경험하고 ICPBL 여기서 멈춰지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뉴딜 정책들을 통해서 결국은 위기를 극복했고 2021년 2학기 최고의 강의 평가 점수와 최고의 수강생 수를 확보하게 되는 극복의 반전을 더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토마스 프레이라고요. 미래학자 중에 가장 손꼽힐 만큼 명망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깁니다. 특히 future education에 대한 인사이트가요.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understanding the world we will inherit. 결국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하자, 느끼도록 하자, 경험하도록 하자. 우리 후세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이들은 키워드 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직은 미래 세대를 키울 수 있는 툴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libraries, schools, 테크놀로지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며 세상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 에리카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미래 교육 준비를 툴을 내용, 환경, 방법으로 바라봤고요. 내용은 learn how to learn이라는 맥락 학습을, school이라는 환경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환경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플랫폼이 담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교육 방법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 저희가 선포하고 있는 에리카 ICPBL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now 저희는 2022년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맨땅과는 다른 전혀 전에 없었던 맨땅에서 그리고 어느 대학도 어느 기관도 도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도전을 에리카 ICPBL 2.0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2.0을 통해서 저희는 에리카가 갖고 있는 비전을 실천하고 보다 더 고도화시키고자 합니다. 비전 오브 에리카, 클래스 투 마켓 앤 소사이어티. 저희는 마켓과 소사이어티로 학교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전략으로 속도보다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점보다는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인 도착점에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2.0 시대를 3.0까지 끌어가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플랫폼과 저희 ICPBL 2.0의 비전 앞으로 더욱 기대하시고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리카 ICPBL 교육 모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ICPBL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박현미 부센터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ICPBL 플랫폼의 개발 계획부터 향후 발전까지 아우르는 ICPBL 플랫폼 개발 유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양정화 특임 교수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ICPBL 플랫폼을 연구해서 개발까지 제가
주도했던 양정아라고 합니다. 실무자로서 이제 PBA 플랫폼을 만들면서 어떤 기능에 중점을 뒀고 교육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개발 아까 잠시 보셨던 것처럼 2020년 코비드 19이 이제 도래하면서 저희들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디지털화가 더 빨리 되어야겠다라고 사실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20년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다음 연구로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하게 되었을 때 PBA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기존의 LMS는 존재하고 있지만 PBL의 맞춤형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의 플랫폼은 있지만 교육 대상의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MS와 중복성 때문에 과연 PBA 플랫폼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플랫폼이 개발이 되어야지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선행 연구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해외와 국내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PBA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했습니다. 프로토타입 그 개발들은 있었는데 실제 플랫폼화 시켰던 개발들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났던 기능들 분석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RCPBL의 수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업 경험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 세 차례 분석으로 기능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문헌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는 이 세 가지 정도가 핵심이었거든요. 협동학습과 상호작용 그리고 자료 관리 기능이 PBA 플랫폼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단계별 팀 활동 요소를 파악하고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교육학적인 기능들을 분석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것이 저희들이 도표인데요. 사실 학습 경험을 한눈에 보는 체계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프로세스와 수업 경험적인 프로세스들이 되게 다방면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체계화시키는 데 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본 결과 공모 선정에서 수업 준비, 학습 활동에서 성과 평가, 그리고 수업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단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의 FGI와 사실 분석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체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기능들을 분석해 보니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나온 것이 공모 선정, 그리고 수업 준비, 학습 활동, 성과 평가, 수업 종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로드와 그다음에 수업 종료 과정에서 교수자에게 많은 로드가 걸린다는 사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와 수업 종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선행 연구와 그다음에 저희들의 분석 자료만으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수업을 진행하신 교수님들께 FGI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능과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기능 간의 일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FGI를 실시해 본 결과 사실 많은 유사점을 발견해 내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FGI 하면서는 저희들이 생각했지 못했던 건 뭐냐면 바로 모바일 이용이거든요. 제출의 간소화와 그다음에 이력 관리는 저희들이 기존 문헌 분석과 경험 요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 다른 제안을 해주신 것이 학생들이 너무 그 자리에서 문서화시키는데 매우 힘들고 그 자리에서 PC가 아니라 바로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는 한눈에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라는 의견이 제일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에 있어서 포커스가 되겠구나라고 포인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산발적인 기능이었기 때문에 어디다 주안점을 둘 것인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행정 지원으로서 폐업 기본적으로 페이퍼가 없는 그런 식의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수업 중에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기관이 편하게 아무 때나 접속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이 모든 데이터들이 통합이 돼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행정 관리자들한테 이 상황이 보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로 포인트를 두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접속자들, 그러니까 유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중심을 두었고요.
관리자들은 당연히 어떤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그 통계 작업이 있는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분석하게 되었고, 교수자들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서 교수자 기능 쪽의 분석이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들이 기초교육, 컨설팅, 보고서 관리, 성찰 일지 관리뿐만 아니라 활동 포트폴리오 제작과 나중에 이후에 이력 열람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분석하게 되었고요. 이 일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학습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졌었는데요. 개인으로서 학습자들은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성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팀으로서 학습자들은 다른 팀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LMS도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팀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다 같이 하는 활동이 분산되어 있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활동을 한 후에 이후 자료를 LM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이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중요 기능들을 개발한 것들을 사용성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실제 사용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용성 평가 때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사용성 평가에 같이 응하게 돼서 여러 타입의 사용성 평가 참가자들과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걸 분석하게 되었고요. 이 기능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타입의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한 것들을 2021년 2학기에 처음에 개설 신청을 이게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개설 신청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기능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는데 학교에 있었던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연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사용성 평가 때 많은 그 사용자들이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수업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운영 계획서를 또 작성해야 되고, 학습자가 이미 저쪽에서 작업을 했는데 또 다른 작업을 내야 되고, 단과대에 냈는데 또 ICPB에 내야 되는 이 작업에 대한 그 소요가 되게 많아서 데이터를 연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신청 기능을 이렇게 하면서 교수자들이 또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의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의견들을 모아서 개발할 때 이번 플랫폼을 운영하고 2학기 때 오픈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점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교수자들이 만드는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교수자의 로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모든 게 기입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설 신청상 단계에서 보면, 개설 신청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수업 계획서를 다 작성을 하시면요, 수업 계획서나 아니면 ICPB의 수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여기 신청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자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내용만 기입을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써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단과대에 한번 제출해서 다시 ICPBA 센터로 취합되는 과정을 줄이게 돼가지고요. 교수자들은 플랫폼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청을 그 즉시 확인 가능하다라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교육과 컨설팅 같은 경우 이전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수자들이 기초교육이나 컨설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났는데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컨설팅을 쉽게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기초교육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바로 이 학습자 제출 현황이었는데요. 수업이 진행되게 되면 학습자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자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눈에 어느 조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동시에 성적을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과 그 다음에 수업 끝이 났을 때 교수자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요. 포트폴리오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학습 경험들, 학생들의 제출과 교수자의 피드백이 자동으로 다 축적이 되게 되었고요. 이 자동으로 축적된 이 데이터에 교수자가
OX, 이 자료도 넣어야겠다, 빼야겠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요약 성차에만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기본 방식은 1단계로는 교수자의 로드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능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보완돼야 될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학습 데이터들이 한 학기 정도 쌓이게 되면 어떠한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떠한 수업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V 아카이브를 구축해서요. 이전까지는 교수자들이 과제를 기업과 1대1로 대응해서 과제를 받아왔었는데요. 기업의 과제를 직접 받아서 교수자들이 만약에 수업에 원하는 경우 들어와서 자기 수업과 매칭이 될 수 있는 과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매칭이 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좀 친화적인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홈페이지가 다른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홈페이지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기업들이 과제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제시한 과제가 어떻게 수업과 매칭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실 플랫폼의 시작을 열었고요. 시작은 가장 힘들어하는 로드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플랫폼은 기업과 그리고 학생 그리고 교수자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서 ICPB의 활동 때문에 주어지는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수업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지원하고 확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리카 ICPB의 플랫폼 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과 향후 발전 계획을 제시해 주신 양정화 특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ICPB의 플랫폼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연에는 플랫폼 개발 업체인 V스퀘어의 이상규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V스퀘어라고 하고요. V스퀘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에듀테크 플랫폼 전문 개발 업체로요. LMS나 CMS, SSO 같은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ICPB의 플랫폼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현했었을 때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도 많이 이제 배우게 되었고 또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실증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을 가져가고 향후에 이제 시스템 계속 고도화하는 데도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나 발전 방향을 좀 명확하게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시작해 드릴 텐데요. 시스템은 실제로 관리자,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컨설턴트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사용군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축했고요. 오늘 시연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수자와 학습자 쪽 관련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추가로 보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ICPBL 플랫폼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시면 이와 같이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기존의 한양대학교 계정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한양대학교 계정으로 로그인 메뉴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직접 회원가입하여 계정을 획득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한양대학교 계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좌측에 한양대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클릭하면 기존 포탈에 로그인하는 것과 동일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이미 가지고 계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ICPBL 플랫폼에 처음 로그인하면 이와 같은 UI UX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통합관리, ICPBL 개설 신청, ICPBL 기초교육, ICPBL 컨설팅, ICPBL 교과목 운영, 헬프데스크, 나의 활동 현황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메뉴는 좌측 상단에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여서 고정할 수도 또 숨김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합관리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ICPBL 과정에 질의응답, 학습자 제출물, 학습자에 대한 학습 활동 모니터링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ICPBL 개설 신청의 경우 담당하고 계신 과정 중에서 ICPBL 형태로 운영하실 과정에 대한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ICPBL 기초교육 메뉴에서는 ICPBL을 처음 운영하시는 교수님이나 기초교육 대상자이신 분들께서 실제로 기초교육을 수강하고 ICPBL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학습하실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ICPBL 컨설팅 메뉴에서는 기초교육 이후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컨설팅 일정을 예약하여 컨설턴트와 함께 ICPBL 과정에 대한 운영을 도움받으실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운영 메뉴의 경우에는 ICPBL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교과목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정 운영에 특화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프데스크에서는 사이트 내에 공지사항이나 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 질의응답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나의 활동 현황에서는 교수님이 공지사항을 작성하신 횟수나 자료실, 질의응답, 게시물을 작성한 횟수, 로그인한 횟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이와 같이 탭이 생기는 형태이고 기존에 열어두셨던 탭을 다시 클릭해서 여시거나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다른 탭을 모두 닫는 등 매끄럽게 업무를 이어서 하실 수 있는 UI UX로 구성하였습니다. ICPBL 과정을 개설 신청하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ICPBL 개설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ICPBL 개설 신청 관리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ICPBL 개설 신청 관리 화면에서는 기존에 개설 신청하셨었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신청건이 승인이 되었는지 반려 처리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규로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신청하셨었던 내용을 토대로 복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학사 포탈과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해당 연도 학기에 본인이 담당하고 계신 과목을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과목 목록 중에서 내가 ICPBL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는 과정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설 신청서가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학사 포탈에서 강의 계획서에 입력하셨던 내용들은 최대한 중복 입력을 피하고자 학사 포탈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교과목명, 수업번호, 교과목 개요, 그리고 하단에 주차별 주제 및 활동사항 등의 정보들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력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 입력을 하시다가 인터넷이 끊기거나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뒤로 가기를 클릭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도 백그라운드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임시 저장을 하여서 다음번에 다시 로그인 하시거나 해당 메뉴를 클릭하였을 때 이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서 양식을 다 채우신 이후에는 우측 하단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신청에 대한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CPBL 교과목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ICPBL 교과목 운영 메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개설 신청이 승인된 과목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설 신청 승인된 과목줄 중에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과목을 클릭하게 되면 각 교과목별 세부 운영 메뉴로 진입하게 됩니다. 수업 관리 메뉴에서는 해당 수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수강생 메뉴에 클릭하면은 학사 포탈과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수강 신청 목록이 동기화되어 넘어오게 됩니다. 이 수강생 메뉴에서는 팀 구성을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팀 구성에 대해서 직접 등록을 통해 UI를 통해서 팀을 하나씩 만들어 주거나 파일로 등록을 통해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엑셀로 일괄로 팀 구성된 내용들을 확인하여 일괄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덤하게 팀을 생성하시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팀 자동 생성 메뉴를 통해서 팀원 수와 팀에 대한 접두어, 접미어 등을 입력하셔서 팀원을 해당 팀원 수에 맞도록 자동으로 배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 운영 메뉴에 가보시면 이 ICPBL 교과목 템플릿에 맞추어서 조구성, 문제 해결지, 그리고 각 주차별 팀 활동 보고서, 최종 과제가 세팅이 되어 있고, 조구성과 문제 해결지 같은 개별 과제들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출 기간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 메뉴와 조구성 양식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활동이 종료되어 학습자들이 개별 과제들을 제출하게 되면 학습자 제출 현황에서 이와 같이 제출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출물을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보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 자기평가 팀원 평가 내역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해당 팀에서 자기평가와 팀원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평가지 상세를 클릭하여 각 팀원들이 평가지를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여 이 해당 점수를 토대로 점수를 입력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메뉴에서는 해당 과정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올라오는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성적관리 부분에서는 채점한 내용들이 취합이 되어서 각 학습자들이 어떤 형태의 성적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메뉴의 경우 학습 활동이 모두 종료되고 나면 운영 결과 요약 보고서, 강의 계획서, 그리고 이제 개별 조구성, 문제 분석지, 팀 활동 보고서, 최종 문제 해결안에 이 팀 과제들에 대한 요약 정보가 자동으로 취합되게 되고, 운영 결과 요약 보고서를 편집하고 강의 계획서 내용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취합되어서 하나의 PDF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PBL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과정 개설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정해진 템플릿에 맞도록 교수자가 직접 팀 과제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과제들이 정해진 템플릿에 맞게 설정된다는 점이고,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이 해당 학습 활동을 통해 과제를 제출하더라도 교수님들께서 채점만 진행해 주시면 포트폴리오에 이 부분들이 자동으로 취합되어서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ICPBL 플랫폼은 ICPBL 개설 신청부터 운영, 그리고 마지막 포트폴리오 제출 단계까지 중간중간 교수님들께서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최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상태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화를 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화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도 앞서 보여드린 교수자나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한양대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직접 가입한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좌측의 학습하기 메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과목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수강 이력 메뉴에서는 여태까지 학습했었던 ICPBL 과목에 대한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와 마찬가지로 헬프데스크 메뉴에서는 플랫폼 내에 있는 게시판에 접근하여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하기에서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ICPBL 과목을 클릭하면 이러한 형태로 강의실 내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강의실 내부에서 학습 활동 및 평가 메뉴에서는 조구성, 문제 해결지, 팀 활동 보고서, 최종 과제 등 ICPBL을 진행하면서 하게 되는 팀 과제나 보고서 작성하는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각 과제에 대해서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과제 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설정해 놓은 개별 과제의 템플릿에 맞추어서 내용을 작성하고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서 제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매우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한 이후에는 제출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기평가 및 팀워크 평가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본인 평가가 나오고 하단에는 내 팀원들에 대한 평가를 동일한 그 평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5단계 형태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로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고 팀원들끼리 게시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질의응답 메뉴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조교 선생님들한테 질의응답을 올리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글쓰기를 하는 경우에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비밀글 형태로도 질의응답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개발에 힘써주시고 ICPBA 2.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에 도움을 주신 V스퀘어 이상규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CPBA 플랫폼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여러 질문들이 있어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ICPBA 플랫폼과 LMS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네, 그리고 네. 학교 LMS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단 앞서 그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번 ICPBL 플랫폼을 단순히 뭐 프로토타이핑이라던가 단일 어떤 기능을 위한 모듈에 대한 시스템으로 만든 게 아니라 LMS 기반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자의 경우 기초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향후에 이제 시스템이 확장된다면 현장 연계 전문가나 패실리테이터 같은 경우에도 기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ICPBL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학습자들이 이제 팀 과제라던가 이제 조별 어떤 평가 활동들 항목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LMS에서 출발해서 고도화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LMS 엔진을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부분에 오픈소스라던가 외산 솔루션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약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LMS 기반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상 LMS 전체를 ICPBL을 품고 있는 형태로 대체도 가능하고요. 기존의 LMS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쪽 ICPBL 플랫폼에 있는 그 기능들만 활성화시켜서 연동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ICPBL 플랫폼은 교수자 측면에서 어떤 점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ICPBL이 그 과정 개설 신청 단계부터 과정 개설을 마지막에 운영하는 단계까지 이제 그 요구 사항 분석을 할 때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페이퍼 워크가 되게 많더라고요.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저희는 일단 플랫폼을 구축할 때 두 가지를 키워드로 잡았고요. 하나가 이제 디지털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데이터화를 잡았는데 우선 코비드가 또 발생을 하고 나서 비대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전부 할 수 있다면 향후에 이제 포스트 코비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단계를 다 자동화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화의 관점에서는 사실 ICPBL 다 진행되고 나서 팀별 과제나 조별 과제를 리포트 형태로 페이퍼로 제출을 받은 이후에는 이 데이터들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 통계라든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데이터화를 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그 어떤 활동을 했었었고 어떤 식의 참여도를 냈었을 때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향후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뭐 도출해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디지털화 그리고 데이터화를 제일 차별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자 측면에서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학습자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학습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수자나 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반응형 전체 플랫폼을 반응형 웹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속하는 기기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자나 교수자 쪽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전체 기기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왜냐하면 관리성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리드나 표 형태가 많고 입력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이제 지원은 하지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고 모바일에서도 바로 그 과제를 진행해서 뭐 예를 들어 오프라인 상에서 회의실에서 만나서 토론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해서 뭔가 제출을 한다던가, 그래서 기기에 대한 접속 제약이 최대한 없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라던가 뭐 네이버 밴드 같은 것들에 대한 별도의 어떤 매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팀별로 활동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파일을 첨부해서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한 군데서 그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A부터 Z까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ICPBL 플랫폼 고도화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상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ICPBL 2.0 위드 플랫폼 공개 포럼을 마치며 ICPBL 센터 이원걸 부센터장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원걸 부센터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CPBL 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용걸입니다. 오늘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분들, 그리고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회를 보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아까 박혜민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맨 땅에서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 2.0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왔던 게 참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총장님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지원과 노력이 이 현재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아까 부센터장이 말씀을 했던 3.0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다짐을 이 자리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작지만 강한 대학 그리고 유니크한 대학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요. 현재 총장님도 조금 후에 좀 현장에 가서 또 오늘 기공식을 참석하실 예정인데 카카오 데이터를 비롯한 산학연 혁신 허브 등 여러 가지의 지금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ICPBL 센터도 현재 머물지 않고 산업체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참여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 3.0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ICPBL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이곳 에리카에서 ICPBL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